자, 오늘은 정치라이브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환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강욱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의 첫 재판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시민들의 심판이 이미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은 이제 열린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오늘 재판 내용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인데 먼저 김태원 변호사님 네. 조금 전 얘기 들어봤지만 본인의 혐의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은 없이 기본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납득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사건이든지 특히 이제 최강욱 당선인이죠. 최강욱 당선인 네네.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거는 뭐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 같은 경우에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재판 안 한 그렇죠. 재판을 모르는 진행해 거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억울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또 본인 자체가 변호사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 자체가 변호사인데 불법적인 기소다. 네. 정치적인 기소다. 예. 시민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네. 시민이 재판합니까? 여론 재판합니까? 지금 중세 시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제 본인이 변호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제 정치적인 워딩으로 좀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무죄가 나올 가능성 저도 그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이 최강욱 당선인이 만약에 법조인이 아니고 그냥 진짜 순수 정치인 출신이면 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 검찰 포토라인이나 재판 출석할 때. 그런데 뭐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었고 법조인이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워딩이라는 건 좀 실망스럽네요. 그냥 네. 나는 억울하다. 이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다. 무죄를 확신한다. 이 정도 선에서 끝쳤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예. 네, 뭐 면죄부를 받았다는 건 이제 기자의 질문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고요. 최 전 비서관 검찰 기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소의 내용이나 기소의 시점, 또 그 기소 과정의 절차, 또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직권남용들, 그리고 여러 언론인들께서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저의 입건 날짜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언론에도 허위 보도를 유도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 사건의 성격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실제로 오늘 한 30분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법정에서 이 기소 자체가 이제 쟁점이 됐는데 변호인에서 이게 선별적 기소다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소는 검찰의 재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가 5가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3개만 기소하고 2개를 기소 안 한다든지 피의자가 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하는 이건 이제 기소의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의 재량이고 뭐 교과서상으로는 형사소송법 교과서상으로는 검찰이 이제 기소권 남용을 공소권 남용이다 뭐 이런 이론적인 어떤 논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재량주의를 법에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했다라고 정치적인으로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기소를 뭐 예를 들어서 선별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피고인 최강욱 당선인이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잘못돼서 무죄다? 저는 그 논리는 법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요. 아예 이제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 나는 그 위조에 어떤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이제 무죄일 수는 있지만
혐의는 인정이 될 수는 있고 증거는 다 있는데 검찰의 기소가 불법적이고 선별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무죄다라는 그 논리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네. 네. 우리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지금 최강욱 당선자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 법원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 중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네. 검찰이 예. 정치 기소했다 이거 아니에요. 뭐 최강욱 예. 위원장의 그 얘기입니다. 주장은요? 그러니까 이 예. 정치 검찰 프레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최강욱 그 당선인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 네, 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뭐 이 다른 그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또 해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예, 예. 새로운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 무죄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요인 또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법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적인 그 고려 이런 걸 전혀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법부를 이제 압박을 한 그런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시민이 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판정을 내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면. 예. 그러니까 나 사실상 국민참여 재판 받은 거예요. 이번 총선으로. 네. 근데 국민들이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돌파구를 좀 찾아나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마 현실적인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무죄는 베스트죠. 예. 근데 무죄가 아니고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형량과 벌금형에서 끊어야 의원직이 유지가 되거든요. 금고 이상이 돼야 그렇죠. 의원직 상실이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라는 게 뭐 법정 구속 이런 게 아니라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왜 그렇게 봤냐면 아까 이제 제가 약간 말을 좀 착각을 한 건데 우리 정한이 앵커가 잘 지적을 해줬는데 본인은 시민들의 심판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면접을 받았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사실은 유무죄 같은 것들은 시민들의 의사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리 시민들이 100%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가 있으면 유죄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형량의 문제는 최광욱 당선인이 이 판결이 나올 때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형량의 문제는 조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여지도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시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면죄부 받았다는 건 그건 좀 지나친 얘기죠라는 얘기는 네. 내가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어쨌든 열린민주당의 2번으로서 비례대표 당선인 됐던 이 현직 의원이란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죄가 될 게 무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할 정도의 형량은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건 좀 근데 그거는 예. 법정에서 할 수는 있어요. 형량에 대한 것들은 네. 그런 주장은 뭐 예를 들어 의원들이 이제 선거법 관련된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의원인데 선거 과정에서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내가 벌금 100만 원 넘어가서 의원직 날아가는 게 이게 지역 유권자 의사에 맞습니까라는 그런 것들은 형량 판단할 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주장할 수는 있다고 네. 봐요. 그런데 이 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재판이 이 최강욱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고 이 인턴 증명서를 뭐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학할 때 사용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무방해다 지금 이게 검찰의 주장이고 이거에 대해 지금 다투는 건데 이 업무방해 혐의로 실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 수준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죠. 그래요? 사실 이게 일반인 같으면 이게 유죄라고 하면 예. 유죄라고 하면 일반인 같으면은 그냥 집행유예하고 끝난 사안이거든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 사실 고심도 좀 있을 거예요. 예, 예. 왜냐면 일반인 같으면 그냥 집행유예가 끝나면 되는데 벌금형을 내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업무방해 어쨌든 입시의 부정에 관련된 업무방해를 벌금으로 끝나는 게 맞느냐 네. 이런 고려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최광욱 의원 당선이 말 맞다나 본인이 이걸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현역 의원인데 뭐 선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 뭐 불법 수뢰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 변호사 때 있었던 이런 일 예를 들면 이 업무방해라고 해도 주범은 네. 업무방해 유죄 나온다고 해도 주범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지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최강욱 당선인은 주범은 아니거든요. 그 범죄에 있어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런 형량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최강욱 당선인도 변호사니까 정확히 캐치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 아마 아까 시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면죄부를 줬다. 에이, 그건 너무 지나친 거지만 어쨌든 심판이 이루어져.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 네. 평론가님, 이 최강욱 당선자가 이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하기 전에 열린민주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사실은 미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이렇게 그동안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네네. 약간씩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김 변호사도 말씀하셨듯이 형량 부분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약간 좀 되는 것 같고 예. 또 이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이렇게 형량이 약간 살짝 들쭉날쭉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동안 판례가 쌓인 게 있어서 좀 벗어나는 그런 판정을 내리기가 재판관들도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 사안은 아니거든요. 네네. 자,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이렇게 형량을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여지가 좀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예,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열린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청와대 또 비서관 경력도 있고 예, 예.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 부담감은 좀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재판은 지금 첫 재판이고 상당한 시간이 이제 뭐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갈 경우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최광욱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선 이후에 뭐 SNS 등을 통해서 상당히 검찰의 각을 세웠고 이제 열린민주당의 면면들을 보면 또 뭐 검찰개혁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내내 상당한 이 뭐라 그럴까요? 갈등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꽤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정국 시즌 2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죠.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 이제 상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본편이 상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민주당 말고도 네. 이번에 좀 더불어민주당에 당선된 그 당선인 가운데도 보면 네네. 조국 수호의 전면전에 나섰던 그 사람들이 좀 꽤 있잖아요, 그죠? 누구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종의 이제 연대를 해서 꽤나 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또 설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이미 또 예고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다. 예. 이미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재판들 그런 것도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형량을 낮추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최근 총선이 끝난 후에 범여권에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해찬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 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를 타개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이런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해찬 대표가 단속에 나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스마트하죠. 그러니까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봐요. 네. 속된 말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관심 있나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속된 말로 공수처 또는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받는 사람이 몇 명 되냐고요. 예. 얼마 없어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이라든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공수처를 하니 많이 검경수사권 조정만 하니 많이 이런 것들은 일반 지금 살아가는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랑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고 네. 몇몇 법조인들과 정치권에서만 중요한 이슈지 하나도 중요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 제일 중요한 경제 이슈죠. 코로나의 방역,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불어닥칠 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들. 그런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금 포인트를 잡고 검찰개혁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여당이기 때문에 경제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여당의 압승을 거둔 다음에 첫 번째 어떤 아젠다로 예. 예전 총선 때 열린민주당은 들고 나오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공수처
검찰개혁,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거치 이걸 들고 나올지 아니면 민생 이슈로 갈지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민생 이슈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속된 말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여당이 저렇게 나가면 미래통합당이 비주끝 들어갈 여지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뭐 아시다시피 초선 의원만 108명이 2004년 총선 때 네네. 열린 우리당 뭐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당에 예. 국민들이 그야말로 몰표를 준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자,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힘을 받았던 건데 그때는 또 이 개혁에 대한 열기도 엄청났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중추 세력인 86세대가 그때 대거 지금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의욕이 앞섰던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젊다 보니까 굉장히 원리 원칙을 또 강조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 지도부하고 계속 부딪혔고 또 당청 간의 갈등도 유발하고 자, 이러면서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때 나온 얘기가 108번뇌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이제 그때 상황으로 또 갈까 지금 이제 약간 공포감을 약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절을 다 겪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86세대들도 본인들도 젊었을 땐 그랬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잘못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좀 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당 중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초선으로 진입한 사람들 가운데서 약간 강성 인물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이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통제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과연 통제가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최강욱 당선인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워낙 또 이 강성이어서 예. 쉽게 이게 통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네요. 네, 21대 당선자 중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강욱 당선자의 오늘 오전 재판 이야기해봤습니다.